그렇다면 직업과 관련될 수 있는 분들이 이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폐암학회 유튜브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비흡연 폐암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폐암과 직업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호흡기내과의 김규현입니다. 폐암은 주로 흡연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폐암 발생이 직업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폐암의 약 7%는 직업적 원인에 의해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업성 폐암이 차지하는 비중이 7% 정도라는 말씀인데요. 일하는 자체가 폐암과의 관련성이 있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직업적으로 원인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직업적 관련이 있다면 원인 물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과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 분류해서 보고했는데요. 발암물질로는 비소, 베릴륨, 카드뮴, 크롬, 니켈, 플루토늄과 같은 중금속 물질 혹은 중금속 화합물, 그리고 염화메틸 에테르, 항암제와 같은 유기합성 화합물, 그리고 석탄 및 콜타르 성면 등이 있고요. 특히 성면은 방화제, 단열재, 항부식제 등의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었지만 중피종과 폐암의 발병 원인임이 밝혀져서 국내에서도 2009년부터 전면 사용 금지되었습니다. 성면이 중피종과 폐암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폐암은 좀 알겠는데 중피종이라는 것은 조금 생소한데 어떤 건지요? 그리고 폐암과는 다른 건가요? 네. 중피종은 흉막, 복막 및 심막 표면을 덮는 중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대부분은 흉막에서 기원하고 성면 노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면 노출 이후에 악성 중피종이 발병하기까지는 약 35년에서 4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성면 관련 산업과 성면에 대한 노출이 줄어들고 있지만 악성 중피종 환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성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성면 피해 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면 피해 구제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익숙치 않는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법 등의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과거 성면 강산이나 성면 취급 공장 주변에 거주하면서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성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었죠. 성면 노출로 인해서 건강 피해를 입었지만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2011년 1월 1일 성면 피해 구제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면이 중피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원인 물질인데 성면 발생에 대해서 어떤 원인자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환경적인 노출이 있었을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나름대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정책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시행됐으니까 이미 1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면 피해 구제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일단 환경적 성면 노출이 확인이 되어야 하고요. 성면 관련 질환이 있어야 합니다. 성면 관련 질환은 중피종, 폐암, 성면폐증, 그리고 미만성 흉막 비후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구비 서류를 가지고 접수를 하면 심의를 거쳐서 인정이 되면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잘 몰랐던 성면 피해 구제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참 사회적으로 또 라돈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도대체 라돈은 또 어떤 건가요? 라돈도 발암물질로 보고되었는데요. 주로 토양과 암석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건물의 벽 내부나 파이프, 지하실 등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창문이 없거나 환기시설이 없는 곳에서 우리 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외에도 유리규산, 연소 시 발생하는 그을음인 검댕, 생화학 무기로 알려진 머스타드 가스, X선, 감마선, 디젤 연소 물질 등이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가능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었죠. 네, 아직 증거가 제한적이지만 가능성이 높은 물질에는 다이옥신, 살충제 같은 화합물이나 강한 산물질, 나무가 탈 때 발생하는 그을음, 고온에서 튀김을 튀길 때 나오는 연기, 용접 시 나오는 하얀 연기 등이 보고가 되었죠. 그렇다면 그런 물질들과 관련된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발암 가능성이 확정적인 작업으로는 알루미늄, 석탄을 가공해 만든 연료인 코크스, 고무를 생산하는 작업이나 지하에서 철을 채광하는 작업 및 페인트 작업 등이 있고요. 발암 가능성 높은 작업에는 유리 용기나 탄소 전극을 생산하는 작업, 인쇄소,
아스팔트나 지붕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언론이나 다른 매체에서는 연기가 많이 나오는 요리, 예를 들어서 고온에서 튀김을 할 때 그런 것들이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과연 맞을까요? 국제암연구소에서 튀김 튀기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조리휴물, 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 급식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다가 폐암으로 숨진 학교 급식 노동자가 2021년 2월 23일 업무상 질병 관련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으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적이 있어요. 안전보건공단의 조리 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 물질과 호흡기 건강 영향이라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전, 튀김과 같은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에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높다고 해요. 최근에 대만에서는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 약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조리 시간에 비례하여 폐암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업과 관련될 수 있는 분들이 이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앞선 말씀드린 위험한 물질을 다루거나 작업 공정을 하고 있는 직업을 가진 경우 작업 중 호흡을 통해서 발암 물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마스크와 같은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성면, 베릴륨과 같은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또한 정기적인 특수 근로자 건강검진을 통해서 폐암 발병의 위험성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요. 또 조리시설의 경우에는 캐노피 후드에 의한 국소배기, 창문이나 출입문을 통한 자연환기, 벽면 환풍기에 의해 전체 환기가 모두 다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리 과정에서 종사자들이 고온에 노출됨으로써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구를 사용하거나 창문 개방으로 외기가 유입되어 캐노피 후드의 방해 기류로 작용함으로써 배기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또한 캐노피 후드의 개구면과 작업대 사이의 거리가 먼 점도 배기 효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캐노피 후드가 작업자의 머리 위에 위치함으로써 조리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작업자의 호흡 영역을 통과한 후에 배기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캐노피 후드에 작용하는 방해 기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기 구조 개선과 작업 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진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흡연을 하지 않았는데도 폐암에 걸리신 분들을 꽤 자주 뵙고 그들이 허망함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흡연 외에도 폐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을 다루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호흡기 증상이 발생을 했을 때 관가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위험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후드를 사용하고 환기를 잘 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업적으로 위험물질의 지속적인 노출이 있을 때 폐암이 발생할 수 있고 대략 7%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직업과 관련된 위해를 잘 살펴서 개인 보호장비나 환기를 잘 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호흡기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간과하지 말고 전문의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비흡연 폐암 관련하여 올바른 정보를 아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폐암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